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현재 인기 있는 아마존 국제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마존 국제지점을 해야 할까요? 아마존은 단순한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회사이며 현재 가장 핫한 인공지능도 아마존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의 인공지능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자를 위한 것.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구매자의 쇼핑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판매자에게 피드백하여 제품 선택 및 마케팅 결정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구매자를 위한 것. 이전의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추천하여 재구매를 유도합니다. 세 번째, 플랫폼을 위한 것. 물류 측면에서 FBA 창고의 상품은 다른 창고로 분배가 됩니다. 이전에 각 제품이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변의 창고로 상품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매자가 주문한 후 3일째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 논리에 기초하며 이것이 바로 아마존 창시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간주하는 플라이휠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존 플랫폼이 지금까지 변경하지 않는 규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 플랫폼의 판매자들은 플라이휠 이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상품 선택, 운영 및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처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아마존과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큰 차이가 있으며 아마존 플랫폼은 빠른 배송, 우수한 서비스, 제품 품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마존 플랫폼의 기본 운영과 플랫폼 특성을 설명했는데요. 아마존은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쇼핑 플랫폼으로 다양한 판매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회사이기도 하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인 판매자가 가장 많습니다. 전세계 개점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국 판매자도 미국 시장의 약 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판매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무대이며 한국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 시야를 가지고 해외 판매자들과 대담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마존 플랫폼 사업에 이런 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전통적인 무역업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자체가 무역업종에 속하며 단순한 무역 도매에서 무역 소매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2. 안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인. 많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기업의 운영 직원들은 운영 방법과 플랫폼 규칙을 매우 잘 알지만 계정 및 물류 채널과 같은 주변 서비스에 대해 이해가 매우 적습니다. 3. 주부. 시간이 매우 풍부하며 보통 무역기업과 근무해본 분들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일을 중단했지만 무역업종에 익숙하며 학습 및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창업을 하는 대학생.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새로운 것이므로 많은 청년들이 이 플랫폼의 빠른 속도에 빠르게 적응하며 플랫폼 지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어 청년들이 사고 전환이 빠릅니다. 5.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수익 효과를 보고 하는 사람들. 최근 몇 년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익 효과를 보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부산에서만 많았지만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의 판매자 그룹과 마주하여 기회와 도전을 이해한 후 우리는 플랫폼의 특징과 장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점과 특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을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FBI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FBI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마존이 판매자를 도와 상품을 배송한다는 그 정도를 알 뿐입니다. 그러나 FBI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FBI 물류 시스템은 판매자가 배송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원스톱 모드를 제공하고 후속 기간의 창고 보관 및 환불 문제를 포함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전 세계 149개 운영센터가 있어 상품을 신속하게 180개국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국제지점은
비용이 낮고 이익이 높으며 상품 보급이 충분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판매자 친화적인 플랫폼입니다. 왜 아마존 국제지점을 선택해야 하는가요? 아마존의 거대한 고객 집단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이익률이 보장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일정한 트래픽을 지원하므로 초기에 대량의 상품을 준비하면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판매자 그룹을 보면 아마존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3명에서 5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개인 판매자들도 많으며 기업화된 아마존 판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본질적으로 사업이며 전통적인 수출입 사업이 인터넷의 탈을 쓰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과 전통적인 수출입 업체 모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새로운 것으로 여기며 새로운 것의 변화가 일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한국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포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판매자가 수익 공간을 넣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전자상거래 시장 중 8개가 유럽 국가 지역이며 유럽은 전자상거래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아마존도 이곳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세계적인 격차를 고려할 때 아마존 미국과 유럽은 다른 지역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위치입니다. 특히 아마존 유럽은 많은 우선 판매자들이 입점한 곳입니다. 포퓰력이 높은 유럽 시장은 항상 국경을 넘나드는 판매자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의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6,251억 달러에 도달했고 2023년부터 26년까지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70% 성장하여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개발은 또한 경쟁이 치열함을 의미하며 이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지 여부와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쉬운지에 대해서는 판매자들이 망설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판매자가 이 시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마존 유럽 시장의 장막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의 잠재적 기회는 분명합니다. 유럽은 객관적인 인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세계 거대 경제 중 하나입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 판매자가 수억 명의 잠재 소비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어 판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마존 플랫폼에서 유럽 5대 시장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는 판매자에게 광범위한 판매 채널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유럽 지점에서 수익 창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선택이며 아마존 유럽 지점에서 기회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국제 운영에 대한 유럽 시장의 지원은 비교적 완벽합니다. 아마존은 국경을 넘나드는 판매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자에게 해외 사업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럽 현지에 창구를 설립하고 아마존 FBA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송 속도를 높이고 고객 경험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존 유럽의 도전. 먼저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문화 차이, 소비 습관 등의 요인에 대한 판매자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유럽 각국의 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제품 포지셔닝 및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유럽 시장 진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많은 판매자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차별화된 제품, 정확한 시장 포지셔닝 및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경쟁을 돌파하고 제품의 노출을 높여야 합니다. 유럽은 오래된 선진 경제국으로 소비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은 많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 준수 요구와 다양한 언어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규모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권위 있는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 유럽에서 5억 명 이상의 온라인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상품 총 수익은 5,69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예상 수익인 2025년 5,634억 달러를 넘는 수치입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한국 판매자가 조사하고 뿌리내리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존 확장과 함께 한국 판매자는 유럽에서 아마존을 통해 9개 국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과 판매자 경쟁은 미국보다 훨씬 더 치열하며 판매자 피드백에 따르면 아마존 신규 판매자의 유럽 첫해 판매 건수는 미국과 비슷하며 이는 신규 판매자가 유럽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유럽은 무엇을 판매하면 좋을까요? 아마존 판매자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패션 산업의 시장 가치는 4,720억 달러이며 의류, 신발 및 부츠 소비는 세계 소비의 27%를 차지하여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마스터카드 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 4명 중 1명은 매주 적어도 한 번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합니다. 60% 이상의 사람들이 매월 한 번 이상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며 6%의 사람들은 매일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마존 유럽 시장은 판매자에게 있어 넓은 확장 영역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